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본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 기억으로 홍채인식 관련주로 과거에 유명했는데 노트 7 문제가 좀 많았던 노트 7에 삼본 그 당시에 생체인식 기술로 삼본 정밀전자였어요. 그때는 사명을 변경한 것 같아요. 삼본 정밀전자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생체인식 쪽으로 이 삼본전자하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노트 7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코렌에서 독점 홍채인식 쪽으로는 독점 납품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고, 요즘엔 좀 잠잠하죠. 요즘에 홍채인식 관련주에서 나온 적 그런 거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요즘은. 예. 그래도 생체인식 쪽으로는 원래부터 강자였던 슈프리마라던가 등등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기 쪽에서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웨어러블 쪽으로 계속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화웨이 이슈가 왜 나오나요? 화웨이 이슈가 나오는 것도 5G 장비를 통해서 우리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화웨이는 보안에 취약하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삼본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좀 엮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정치 테마주의고 앞으로 정말로 이만큼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주들 한번 움직이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근데 질문이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질문 올리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로로쌤TV 제거 아이디 클릭하시면은 여기 홈에 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재생 목록에서 여기 핫이슈 앤 Q&A 요쪽에 제가 섹터랑 다 정리해드리고 질문 올라오는 거를 다 이쪽 폴더에다가 재생 목록에다가 이제 넣어드리니까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료 종목 따라하기 공지사항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주식 강의, 여기는 시황이죠. 그래서 4개 분류해놨으니까 입맛대로 보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요 커뮤니티를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 이게 게시판 기능을 갖고 있어서요. 커뮤니티 가시면은 현재는 메뉴에 이 질문과 종목 진단 여기서 양식에 맞게 요청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댓글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댓글이 좀 쌓였어요. 제가 주말 전에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채연 이우성님께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추천 종목으로 산 종목이 급락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어서 종목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삼본전자 3,900원 10%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래요. 추천 종목으로 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가 추천한 거죠, 이거를? 누가 추천을 했고 왜 추천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추천했다고 그냥 덜렁 사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걸 추천했는데 왜 추천했는지를 보세요. 정치 테마주로 추천을 했느냐, 아니면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추천을 했느냐, 재무냐, 이슈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체크해 놓고 정말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정치 쪽으로 정치 테마주로 이슈가 되는지, 이 종목이 움직이는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기술력이 입증되고, 기술력이 있으면 뭐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특허가 있는 기업들 많다. 근데 그 특허를 이용해서 이 특허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허만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자격증 몇 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스펙을 올려서 연봉을 올리든지. 그런 것처럼 이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에다가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특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술력 같은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라고. 추천 종목으로 샀는데 뭔데 추천을 하는 거 이거를. 삼본전자는 뭐가 좋은가요? 예. 예, 삼본전자의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추천이라고 하실 분들은 뭐 때문에 추천 나온지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본전자 3,900원이면은 이 구간에서 사셨네요. 저랑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매매하시는 분 같죠? 지금 보시면은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래량 실어서 이렇게 양봉 나온 거, 요건 아주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거고, 여기서 새로 신규 진입은 아니다. 신규 진입될 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이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구간, 그럼 한 3,700원 되겠네요. 그죠? 아무리 공격적으로 해도 3,700원에 매수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러면은 한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되겠는데요. 3,500원에서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손절가 어떻게 정할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장대 항목 뜨면은 양봉 하단이나 아니면 그 전날 종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실 건데? 3,900원이면 매수가면,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추천 종목이라는 말을 안 쓰죠. 아예. 뭔데 추천을 해. 제가 아무리 공부했어도 여러분들 추천 종목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하죠. 관심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추천한다고 뭐 다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추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건방진 것 같아서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뭐 못 나가지고 제가 그 주식을 이렇게 못 하는데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최고수라고 하고 방송국에서 고정 패널로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월요일 날 시황 방송을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좀 그 추천이란 단어가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추천이란 단어는.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한 워렌 버핏 정도 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등등등 그런 뭐 저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은 이런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900원. 저는 일단 이거 매수가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매수가가 높잖아요. 매수가가 높으면은 성공 확률이 낮겠죠. 안 그래요? 매수가가 높으면 성공률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쳐도 수익률도 낮겠죠. 수익률도 낮겠죠. 그리고 나서 손절할 때 손실률도 높겠죠. 그럼 손실은 크게 확대가 되고 수익은 떨어지는데 왜 굳이 위에서 사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600원에 3,500원 이 구간까지 기다리면은 기존에 여기서 한번 주고 여기서 한번 줬죠. 이 구간까지 기다리면은 좀 덜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여기 3,200원 아래도 내려오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의미를 만든다라고 해서 저는 어차피 최저점은 공략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발바닥에서는 못 사요. 무릎에서 사라고 했는데 가능하면은 그래도 복숭아뼈 정도에서 사면 좋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고, 무릎에서 사는 건 이런 게 무릎에서 사는 거겠죠. 3,600원 이런 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4,200원 뭐 고점 설정해놨는데 한 4,000원쯤에 팔면 이제 어깨에서 파는 거겠죠. 4,000원 꺾이면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10% 이상은 나오잖아요. 3,600원에서 4,000원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을 보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몰라요. 이거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 가지고. 이 종목이 하도 안 올라가니까 연결해가지고
수급을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왜 이낙연 총리 관련주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이 삼본전밀전자의 뭐 CEO 뭐 사장도 아니고 그 사회이사 있습니다. 사회이사가 신원용 씨, 신 씨, 예, 신 씨라고 할게요. 제가 뭐 직접 아는 분은 아니니까 신원용 씨라고 이분이 뭐 그 영광 출신이고 서울대 동문이래요. 서울대 졸업자가 꽤 많을 텐데 동문이라고 다 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하다고 무조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대요. 이런 게 정치 테마주 만드는 거죠. 무슨 동문, 무슨 아니면은 같은 지역 사람. 혈연이면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학연 지연이면은 같은 지역이면 이제 지연이라 학연 지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엮이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요거 잘 들으세요. 정치 테마주를 노리시는 분도 가능성 있게 가려면은 학연, 지연 이쪽은 썩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쪽은 별론 것 같아요. 그나마 학연, 지연, 현재 혈연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요. 혈연은 그래도 무시는 안 할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책 있죠.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정책 같은 경우는 나는 친환경을 하겠다. 나는 북한에다 해가지고 뭐 북한이랑 연결을 하겠다. 아니면은 탈원전을 하겠다. 지금 정책이잖아요. 뭐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 있잖아요.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출산을 노려서 뭐 난 저출산 뭐 출산 장려 정책을 하겠다. 실업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업률은 뺄게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아무튼 그런 정책적인 테마주 같은 경우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정책은 A라는 후보자가 주장을 했어도 B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좋으면은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면은.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은 학연 지연이 더 좋은 아니 학연하고 지연 뭐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은가요? 서울대 동문, 뭐 고등학교 동문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혈연이 그나마 낫고 정책 관련주가 나은 것 같아요. 삼본전자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쪽으로. 근데도 엮일 수는 있으니까 엮이면 뭐 요거 한번 4,200원 돌파하면 시세를 한번 쭉 내주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매수가가 높은데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뭐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는데 일단 차트를 봐드리면은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는데 일단 매수가는 높아요. 하지만 쭉쭉쭉쭉 밀릴 때 거래량이 줄어요. 그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밀리면은 막 횡보하면서 뭐 밑에 헤딩도 하고 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시장 영향력으로 좀 밀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그 아래 꼬리 하단 뭐 요 정도 부근인데 3,200원까지는 저는 항상 열어놓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3,900원 몰라도 지금 구간이면은 3,200원 밑에 뭐 약간 지금 흔들림이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 3,100원 정도 놓고 손절가 한 3,100원 아니면 3,000원 뭐 이 정도까지 놓고 한 3,000원까지 손절 놓고 한 3,200원대에서는 차라리 매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매수가가 높으면 답이 없어요. 진단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기존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종목 진단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종목 그냥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듣고 싶어서인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거 들고 계시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되나요 그게?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주식 앞으로 길게 남은 주식 투자 인생에 도움이 돼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제 원칙과 기준에 안 맞아요. 생체 인식 쪽으로는 요즘에 말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죠?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적 좋습니까? 이 종목 그 삼본전자의 실적은 좋습니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삼본전자 실적 1분기 실적이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실적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안 좋아요. 이거 삼본전자 실적이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나왔나? 지난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좋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은 매출액 계속 연도마다 줄어들고 있죠. 2016년에 572억, 그 다음에 거의 100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60억 이상, 70억 좀 안 되게 줄었어요. 67억? 뭐 이거 줄었어요. 영업이익 49억, 39억, 8억. 이러다 적자 전환 되겠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뭔가 턴 될 만한 상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금이 엄청 났었는데 유보금이 없어 이젠. 그리고 부채는 높아. 기존에는 이거 믿고라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채가 없어, 부채가. 근데 기업에서 돈은 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보금이 300%도 안 되는데 부채가 55%, 이러면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이런 생체인식 쪽으로 코렌 말씀드렸는데, 코렌 같은 경우가 이거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부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다행스럽게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좋았거든요. 기존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이러다 상장 폐지 가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유보금이 없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좋아져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삼본정밀전자는 어때요? 유보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기업은 다행히 유보금이 늘고 부채는 아직도 높아요. 근데 부채도 좀 줄어들긴 했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작년에 장사를 잘해서. 근데 이런 좋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삼본정밀전자. 작년에 뭐 적자랑 흑자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뭐 유지했는데 뭐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안 보여. 실적에서도. 그럼 뭘로 봐야 돼? 믿고 갈 거는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요. 뭐 이낙연 관련주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이모님 띄어쓰기 이모님 관련주 정치 테마주가 볼 게 없는데 이쪽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한번 기대감이 나온다면은 뭐 지금 정도는 매매는 가능하겠죠. 차트 방식으로는. 근데 실적은 안 좋아요. 저쪽 빼고는 볼 게 없어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일단 기업 내용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는 그 과거부터 음향기기 쪽으로 해서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나 뭐 브루투스 같은 경우 뭐 과거에 MP3 시대 있죠. 마이리버 잘 나오고 할 때 MP3 시대부터 이런 쪽으로 좀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뭐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뭐 크게 뻗어나가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썩 그렇게 지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말씀을 이 JVC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캐누드랑 아마 함께 하고 있죠. 캐누드는 이제 캐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오디오 이쪽으로 강자죠. JVC는 이제 그 이어폰이나 이런 기기 쪽으로 음향기기 쪽으로 강자고, 예, 뭐 가전제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다 돼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모이엠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음향기기 쪽으로는 음향 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과거만큼 안 나간다 이거죠.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지. 매출, 이익 다 줄어들잖아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뭐 거기다가 이쪽이 살아나려면 그나마 중국이라도 좀 살아나서 중국에다가 뭐 좀 팔아먹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기업 자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현재 상황의 기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현재 돈을 못 버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요건 마음에 안 들고, 만약에 테마 쪽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테마로만 매매하세요.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어놓고 손절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없이 난 그냥 무작정 들고 갈래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들고 가야죠. 종목 진단에 의미도 없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한 3,200원? 뭐 밑에까지 보면 한 3,1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금 구간이면은 조금 더 밀린다고 치면은 그냥 산다고 하면 한 3,200원, 3,100원 정도까지 열 수 있을 것 같고, 정시 테마주는 위쪽으로 순식간에 몇십 퍼센트도 보이고 두 배, 세 배도 보면은 아래쪽으로 10% 정도는 뭐 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손절 쪽으로 10%, 15%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두 배를 보는데 15%가 대수입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나은 거죠. 저는 3,200에서 4,200원까지 1차로 설정해 놨어요. 그 이유는 4,200원 돌파한 다음에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정치 테마주는 그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 잘하고 내 원칙이 있는 분들 있죠. 손절 잘 지키고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정치 테마주는. 매매 잘하면은 이거는 항상 말씀드려요. 트레이딩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매매잖아요. 매매는 투기예요.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투기가 나쁜 게 아니라고. 돈을 버는 수단 중에서 하나예요. 투기도. 부동산 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식에서 투기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들. 똑같아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나. 그 투기라는 말을 안 좋아하니까 매매니 트레이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분들이 건드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운에 맡기는 건데, 이렇게 운에 맡기실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원랜드 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냥 로또를 1,000만원어치 사세요. 그게 더 빨라요. 제가 볼 때는. 된다 안 된다가. 뭘 이걸 붙잡고 운에 맡기고 있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손절 정확하게 딱 잡고 매매할 수 있는 분들 예외고.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대응은 뭐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이런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상식적인 종목을 들어가시면 좋아요. 업황을 보면서 좀 상식적인 종목들, 지금 뭐 싸게 나온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초보자분이라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900원 내가 비싸게 샀다는 거 인정을 하시고, 이 구간에서만 샀어도 3,600원에 샀어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될까 말까 이 정도로 큰데 3,900원이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이 기업 내용을 믿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밀려도 믿고 갈 수 있겠죠. 기업 내용보다는 테마에 기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은 이런 거는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이거 앞으로 이게 업황이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기분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안 좋으면은 믿을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슈, 테마. 종목 진단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죠, 제가. 심지어 비싸게 샀으니까 마음은 더 안 좋죠. 지금 대부분 종목이 다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20-30% 밀려있는 거는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기업 내용이 좋으면 다시 다 올라와서 플러스 전환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20-30% 심지어 반토막 난 종목도 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제가 잔소리 또 너무 길어지면 싫어하시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적어도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실적이 좋아질 종목, 이런 종목들로 해야지 조금 안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제가 추천이란 단어 안 좋아한다고 했죠. 관심 종목으로 누군가를 줬어요. 뭐 저든 누구든 줬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보시고, 그 타당한 이유를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는지도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좋대. 그럼 무조건 믿고 사야지. 안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말하고도 밀릴 수 있어요. 밀리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오시. 특히 시장 이러면 제가 말해도 다 내려가요. 제가 주말에 뭐 보시면은 주말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일부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그래픽 관련주나 이런 거는 뭐 올라간 게 좀 많이 있죠. 그 뭐 상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죠. 근데 뭐 제가 얘기해서 올라간 게 아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잘 반영을 해주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타당한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해 가지고 보시면은 앞으로 지금 막 시작하셨으면 앞으로 주식 인생 길어요. 주식 인생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교육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하니까 배우세요. 배우는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내가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은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건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돈만 보고 해서 돈을 막 쫓아가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사도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는 분 대단한 거고요. 가뜩이나 요즘 최저시급 올라서 더 힘든데.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앞으로 당장보다는 앞으로를 준비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당장 이 종목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말씀드렸죠. 아직 지지선까지 안 내려왔고 이 종목 아니더라도 그 후에 돈을 많이 버시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은 요 커뮤니티에다 달아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